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빌라 경매를 할 때 대체적으로 많이 꺼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명도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이 명도에 대한 어떤 노하우 아니면 팁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도는 참 그 점유자를 상대로 할 때 너무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너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저는 저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뭐 법에 위반되면서까지 그 집을 구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당당해라. 명도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명도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점유자를 상대로 이사를 내보낼 수 있는 또 권한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분을 만났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의 힘을 빌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빌라 경매를 하다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경매를 당한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낙찰 받고 또 낙찰자 입장에서 딱 찾아가면 첫 마디가 이사비 얼마 줄 거야? 그렇죠. 너 돈 얼마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황당하긴 한데 머릿속에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사비를 얼마 줘야 저 사람이 나갈 수 있을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정한 이사비를 꼭 지급해야 되냐? 아니면 이사비까지 내가 포함시켜서 낙찰 금액에 넣어야 되냐?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명도는 겁먹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명도를 할 때는 실제로 서류상의 점유자가 맞는지 아니면 서류상의 점유자가 아닌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우리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서류상의 점유자일 경우에는 뭐 인도명령이라는 결정문이 나와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되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그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이라는 결정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말 서류상에 나와 있지 않은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최근에 낙찰받은 물건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비라는 부분을 경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명도에서 이사비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이사비라는 부분은 법으로 난 이사비를 줘야 돼 라고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가야 저희들은 입주를 하시던 아니면 뭐 수익을 뽑아내든 전세를 놓던 해야 되는데 점유자가 이사 나가지 않게 되면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고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원만하게 이사비를 줘서 내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사비가 지급되는 부분도 수익률로 따졌을 때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하는 비용에 산정을 해 놓되 그 부분도 아낄 수 있다면 아껴라. 그렇죠. 솔직히 안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안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건 아니지만 네. 이사 비용 포장 이사 비용만 좀 달라고 한다든지 네.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요구를 한다라면 이게 줘야 되나요? 아니면 버텨야 되나요? 정말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금 마음인 것 같아요. 낙찰자가 나는 이사비를 꼭 줘야지 이사비를 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점유자를 상대한다면 이사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벌써 마음에서 졌으니까요. 명도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명도 대상자와의 어떻게 보면 싸움입니다. 줘야 될 의무도 없지만은 또
점유자가 이사비를 달라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데, 저는 이사비를 주지 않겠다. 이사비를 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사비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접근하고, 100만 원을 이사비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래서? 예상보다는 더 들어가는 게 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사비를 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사비를 달라고 한다. 네. 그러면 그 점유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저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네. 점유자는 원하는 가격이 100이면 저는 0하고 100하고 중간 지점인 5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비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낙찰자가 점유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마음에 있어서 주는 비용이다. 그리고 보통 집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발생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집행비가 발생될 건데, 뭐 이사비를 300만 원 달라든지 아니면 2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집행을 해도 200이 들어가는데 200만 원 주고 말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0만 원이 안 들어가고 100만 원에 협의할 수 있고 50만 원에 협의할 수 있으면 그게 다 오로지 제가 아낄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이제까지 하시면서 가장 많이 집행하셨던 이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1,000만 원이에요? 정말 궁금하네. 우선은 오늘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 빌라이기 때문에 네. 빌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네네네. 것 같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경매로 처음 구입한 게 저도 빌라였어요. 네. 빌라였는데 그때도 저도 정말 초보였기 때문에 네. 정말 이사비를 줘서라도 나가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저도 초보였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를 조언을 구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사비를 준 게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이요? 그 당시에- 20년 전에 10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500만 원 정도는 되겠네요.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고, 제 생각에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집행 비용이 200만 원 지금 기준으로 한 전용 면적 18평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본다면, 네. 항상 우리 명도하시는 분들, 다 낙찰받은 분들은 항상 200만 원이 제일 맥시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비 협의 200만 원 비용은. 정도면 네. 그래도 무난하게 협의가 된 거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집행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면 좋다. 하지만 네. 아껴야 됩니다. 명도비 자체도. 그럼요. 제가 이사비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빌라가 됐던 아파트가 됐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건의 물건을 낙찰 받아봤지만 네네. 저는 100만 원 이상 줘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100만 원이라면 일반 사람들은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 상대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항상 명도할 때는 외부에서 만나서 상의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집 안에 들어가서 점유자를 만나시고요. 그러면서 그 집안의 내부 상태, 환경 네.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피고, 내가 예상했던 그 집 상태, 우리는 안에 내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안에 낙찰받고 나서는 그 집 안에 대한 인테리어 상태, 내부 시설 상태가 상당히 궁금한데, 들어가서 점유자를 상대하면서 집 내부 사항을 보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상태보다 너무 깨끗하고 좋아. 너무 좋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집의 인테리어 비용을 생각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했는데, 예상외로 내가 500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면. 줄일 수가 있다면 솔직히 100만 원 이사비 줘야 되겠다 생각하다가도 50만 원 더 줘도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가서 점유자를 만나고 내부 사항을 꼼꼼히는 못 살피더라도 어느 정도는 살피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